이번 시간에는 팩터 어널리시스라 그래서 우리 요인 분석 이런 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인 분석이 조금 내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이제 통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고급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인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인 분석도 많이 쓰니까 기본적으로 요인 분석은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체로 분석을 한다기보다는 뭔가 나중에 리그레이션 이런 데 넣으려고 할 때 컬럼을 좀 정리하는 느낌,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앞에서 봤던 내부적으로 알고리즘은 배웠던 PCA, 주성분 분석, 이걸 활용합니다. 알고리즘은 그걸 활용하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 음식점에 갔는데 뭐 음식 맛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음식에 뭐 양이 있고 그다음에 뭐 청결 상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뭐 바닥 청결 상태, 그다음에 테이블 청결 상태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직원의 친절도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직원의 복장,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해봐요. 이걸 이제 우리가 데이터로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이거를 컬럼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다 넣고 할 수도 있지만, 원하는 게 뭐냐면 음식에 관련된 거로 묶고, 청결에 관련된 거로 묶고, 직원에 관련된 걸로 묶고, 이렇게 묶어서 컬럼을 A, B, C 3개로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줄일 수 있다면 여기에 있는 아이들을 평균 내서 이렇게 3개로 만들겠다는 거죠. A, B, C로 만들어서, 그리고 나서 회귀 분석 같은 걸 돌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앞에서 머신러닝에서 했던 것보다 더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계에서 하는 회귀 분석은 얘가 음식의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거야? 아닌 거야? 이거를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으면 곤란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거의 필수적으로 좀 묶어주는 게 좋습니다. 묶어주는. 근데 이걸 묶을 때 우리가 그냥 얘하고 컬럼 이름만 보고 얘하고 비슷하니까 묶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보고 얘가 이것도 이제 상관관계하고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내부적으로 보면 얘가 증가할 때 얘도 증가하는 이런 아이들끼리 묶겠다는 거예요. 서로 연관이 있는 아이들끼리. 이 컬럼의 이름을 보고 묶는 게 아니라 데이터의 흐름을 보고 비슷한 아이들끼리 묶겠다. 이게 팩터 어널리시스라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쪼개서 컬럼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얘네들의 평균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음식점을 선호하는 게 음식의 퀄리티에 관한 게 영향을 준다. 뭐 청결도가 영향을 준다. 직원의 상태가 영향을 준다.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싶은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개념적으로 보면 얘네들이 상관관계를 보는 거고, 알고리즘적으로 보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PCA, 주성분 분석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자 하는 것도 많아요. 이런 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팩터 어널리시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를 해주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걸 미리 좀 보고 갈게요. 여기 다 사람 이름입니다. KMO라는 값이 있는데 이게 0부터 1까지 나오는 값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어떤 개념이냐면 그 변수들이 서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정도,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 변수들끼리 전혀 따로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설명이 잘 되고, 얘가 올라갈 때 얘도 올라가고 좀 서로 잘 설명이 되는지. 만약에 변수가 우리가 한 10개가 있는데 서로 완전히 따로 놀아. 그러면 아예 시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는 통과가 돼야 그 다음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 이것도 절대값은 아니에요. 그냥 0.9 이상이면 굉장히 좋은데 이 정도면 괜찮고, 뭐 0.5 미만이면 조금 쓰기는 좀 그렇지 않니?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다음에 바틀렛 또 나왔죠. 우리 그 앞에서 정규성 검증할 때 나온 사람이죠. 구형성 검증을 해서 얘는 뭐냐면 요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 모형이 적합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를 검증하는 개념인데, 규무가설이 뭐냐면 상관관계 행렬이 단위 행렬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관관계 행렬이 단위 행렬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축이 2개가 있는데 어떤 이 컬럼 2개가 서로 직교한다는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서로 직교한다. 그럼 얘하고 서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규무가설입니다. 그래서 규무가설이 만약에 기각되지 않고 규무가설이 채택되면 모든 컬럼이 서로 연관 없다.
하지도 마.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귀무가설이 기각돼야 되니까 바틀렛 검정, 구형성 검정을 하면 가능하면 p-밸류가 굉장히 작은 게 좋겠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많아요. 공통성이라고 해서 요거는 뭐냐면 그 주어진 컬럼들이 추출된 요인들에 의해서 설명되는 비율. 주어진 컬럼 요인에 대한 분석인데 얘네들이 좀 말이 어렵죠. 추출된 요인들에 의해서 설명되는 비율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아까 이렇게 쭉 컬럼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요인을 이렇게 묶을 거잖아요. 만약에 묶거나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이 과연 전체에 얼마나 설명력을 갖고 있느냐. 우리 앞에서 그 PCA 공부할 때 정보를 어느 쪽으로 몰아주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컬럼이 얼마나 이거를 묶었을 때 영향을 많이 주고 정보를 많이 포함시키고 있느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좀 어렵지만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돼요. 참고적으로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요인 분석을 보는 건 나중에 있습니다. 뒤에. 그걸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토탈 베리언스라 그래가지고 주성분 분석을 했을 때 이건 이제 뒤에서 샘플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는데 주성분 분석을 하면 우리 주성분 분석을 하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원래 X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X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를 G1부터 G10으로 쭉 바꾸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얼마나 설명력이 높은지 우리 앞에서 배울 때 G1 쪽에 몰리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얼마나 설명력이 높은지를 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앞에 공통성은 이 원본 컬럼들에 대해서 보는 거고 얘는 변형된 이 주성분에 대해서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은 좀 어렵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요인 분석을 읽어오고 내용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음식 맛, 음식 온도, 신선도, 청결 상태, 편의시설, 숙련도, 친절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뭔가 우리는 어떻게 묶이기를 예상하냐면 뭐 물론 이제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름을 음식 맛, 음식 온도, 신선도 이렇게 좀 묶였으면 좋겠는 거죠. 그다음에 청결 상태, 편의시설 이렇게 좀 묶였으면 좋겠어요. 숙련도, 친절도 요렇게 묶였으면 좋겠어요. 직원에 관련된 거고 요건 매장 상태고 요건 음식에 관련된 얘기니까 이렇게 묶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팩터 어널리시스를 한번 해볼게요. 요겁니다. 자, 데이터를 DF하고 다 넣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안 넣으면 선택을 안 하면 그냥 자동으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냥 아무것도 선택 안 하면 전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는 별로 건드릴 게 없어요. 뭐 베리맥스를 나중에 회전을 할 거냐, 메소드를 주성분 분석을 쓸 거냐, 뭐 이런 얘기고 나중에 이게 이제 뭐 이거는 알고리즘 얘기예요. 성분을 내가 팩터를 3개로 쪼개줘, 2개로 쪼개줘 이렇게 정해줄 거냐, 아니면 자동으로 알고리즘이 정해주게 할 거냐. 이런 얘기인데 일반적으로는 위에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거는 아이겐밸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어려운 얘기인데 이걸 그냥 디폴트로 1 이렇게 놔두셔도 됩니다. 크게 건드릴 게 없습니다. 요거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석이 어렵죠? 코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기도 하면 많죠. 보여줄 게 많으니까. 네. 좀 많은 코드들을 쭉 짜고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게 쭉 나와요. 자, KMO 먼저 나왔어요. 0.68 아까 뭐라 그랬어요? KMO가 어느 정도면 괜찮다 그랬어요? 0.68이면 평범? 이건 괜찮습니다. 0.5 미만만 아니면 괜찮죠. 이것도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보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바틀렛, 구형성 검정. 보면 p-밸류가 굉장히 작은 값이 나왔죠. 굉장히 작은 값. 귀무가설이 뭐예요? 단위 행렬이다. 다 서로 상관없다. 상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케이, 넘어갈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라 그랬고 얘네들의 우리 앞에서 봤던 상관관계 요거 보여주는 겁니다. 요게 상관관계가 좀 있어야 돼요. 서로. 보시면 음식 맛은 딱 봐도 음식 온도, 신선도하고는 좀 상관관계가 높죠. 근데 숙련도하고 음식 맛은 좀 상관관계가 많이 낮죠. 네, 이렇게 보면 뭔가 데이터가 얘네들끼리 묶일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스크리플랫이라 그래서 우리 엘보우 포인트, 우리 주성분 분석할 때 엘보우 포인트 이런 얘기 많이 썼었잖아요. 보시면 이게
요인이 하나일 때 0부터 시작하니까 하나일 때 이만큼, 2개일 때, 3개일 때, 그리고 뚝 떨어져서 비슷하게 가죠. 그래서 이럴 때는 3개 정도로 묶인 거, 혹은 4개, 3, 4개 정도로 묶이는 게 가장 알고리즘적으로 좋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앞에서 봤던 공통성이죠. 그래서 얘는 지금 보면 각 음식맛, 음식온도, 신선도 얘네들이 지금 그 각 컬럼들이잖아요. 이 컬럼들이 얼마나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얘가 0.7, 0.8, 0.9 이렇게. 이게 낮은 놈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놈은 빼고 가도 된다는 거예요. 걔 때문에 망치지 않으려면 걔를 차라리 빼고 가라. 이제 요럴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 때문에 전체가 이렇게 좀 삐뚤어질 수 있으면 한 놈을 빼고 다시 하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 표는 좀 복잡하죠. 요 표는 요거는 주성분에 관련된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앞에서 배운 대로 요게 0.49, 49%. 첫 번째 성분이 49%의 정보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0.22, 0.14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뚝 떨어지죠. 0.0. 앞쪽에 정보가 몰려 있어요. 두 번째 요게 누적입니다. 3개만 하면 0.87이에요. 3개만 하면. 물론 4개 하면 0.92 확 올라가지만 요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엔 5개 해봤자 0.95.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3개 정도로 끊는 게 적당하다. 엘보우 포인트. 그래서 요 뒤에 나오는 거는 3개까지만 보여주고 있죠. 지금 값이 똑같죠, 지금? 여기까지만 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동으로. 그리고 요건 로테이션이라 그래서 요거를 좀 더 보기 좋게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이제 그 요인별로 이제 분산을 했을 때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3개 정도가 끊기겠구나 라고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이걸로 뭔가 하는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는 요겁니다. 요거. 팩터 매트릭스라는 걸 보는데 요걸로는 숫자가 음수도 있고 막 그래서 잘 보기 어렵고, 우리 앞에서 옵션 설정할 때 베리맥스 이걸로 로테이션 한다고 설정을 해줬거든요. 이걸로 로테이션 해서 본 게 요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주성분 분석을 할 때 축을 돌렸잖아요. 그럼 거기다 다시 뿌렸잖아요.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로테이트 팩터를 보면,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자, 1번, 2번, 3번이 G1, G2, G3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그 새로운 어떤 요인으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름은 없어요. 그냥 이건 우리가 이름을 지어줘야 돼요. 이름을.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0번의 기여도를 보니까 음식 맛은 0.8, 얘는 0.866, 얘는 0.94. 그 다음에 청결 상태가 0번째에 기여하는 게 0.3으로 뚝 떨어지죠. 0.19, 0.06, 0.6. 이건 뭐예요? 이 0이라는 아이는 음식 맛과 음식 온도와 신선도, 얘가 굉장히 기여도가 큰 거예요. 나머지는 조금밖에 기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자, 반면에 1을 볼게요. 1은 적다가 숙련도와 친절도가 0.9로 굉장히 높죠. 이 두 개가 1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고 나머지는 0대잖아요. 그러니까 1에 기여하는 애는 숙련도와 친절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는 보면 2는 중간에 0.8, 그 다음에 0.9, 이 두 개죠. 이 두 개가 2에 많이 기여를 하고 나머지는 다 0대니까 이 청결 상태와 편의시설이 2에 많이 기여를 하고 나머지들은 2에 별로 기여를 안 하는 거죠. 자, 이러면 나눌 수 있죠, 지금. 이렇게 딱, 이게 지금 굉장히 잘 나눠지는 겁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샘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음식 맛과 음식 온도와 신선도는 0이라는 걸로 묶을 수 있네. 그 다음에 숙련도와 친절도는 1이라는 걸로 묶을 수 있네. 그 다음에 청결 상태와 편의시설은 2라는 걸로 묶을 수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 맛, 음식 온도, 신선도는 평균 내서 0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숙련도와 친절도 평균 내서 1로 만들고, 그 다음에 청결 상태와 편의시설 평균 내서 2로 만들면 원래 컬럼이 5, 6, 7개였던 게 3개로 줄어드는 거죠. 대신에 0, 1, 2는 이름을 지어줘야 돼요. 뭐라고 지으면 되냐면 마음대로 지으시면 돼요. 0은 음식 관련, 1은 매장 상태, 3은 직원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제가 이제 좀 그걸 쓰고 그대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원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음식 맛, 그다음에 온도, 그다음에 신선도. 여러분 지금 안 보이시지만 제가 쓰고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청결 상태, 편의시설, 그다음에 숙련도, 그다음에 친절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데이터가. 원래 우리의 데이터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요거를 3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저 아까 요인 분석 결과를 보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서 해주는 게 아니라 요인 분석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여기는 자 음식, 여기는 매장, 여기는 직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3개가 아까 우리 0번에 같이 영향을 줬죠? 그러면 얘를 평균 내서 여기다 넣고, 얘를 평균 내서 여기다 넣고, 얘를 평균 내서 여기다. 이건 우리가 해줘야 돼요. 팩터 어널리시스에서 안 해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만약에 여기에 100개 행이 있었다면 이렇게 똑같이 100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3개를 평균 내서 넣고, 2개 평균 내서 넣고, 2개 평균 내서 넣고. 근거가 뭐예요? 요인 분석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회귀 분석 같은 걸 돌려서 얘네가 사람들이 그 매장을, 음식점을 선호하는데 영향을 누가 주느냐, 음식 상태가 주느냐, 매장이 주느냐, 직원이 주느냐 이런 걸 보겠다는 거죠.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묶어서 보겠다는 거죠. 네. 이게 요인 분석을 하는 목적이자 최종적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3개로 묶는 것까지가 요인 분석을 해주는 거고 그 후에 사후의 데이터를 정리해야 되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이렇게 3개, 요게 결국 로테이티드 팩터 매트릭스, 요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그 참고적인 거. 만약에 위에서 이런 것들이 통과가 안 됐으면 이게 이렇게 클리어하게 나오지도 않아요. 막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묶을 수도 없고 막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굉장히 깨끗하게 데이터가 잘 나온 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팩터 애널리시스가 생각보다 알고리즘이나 이런 원리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돌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간편합니다. 옵션도 별로 없고 그냥 누른 상태에서 중간에 여기는 그런가 보다 보고 최종적으로 요거를 이제 만들어준 것만 보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높은 애들끼리 끊어서 가끔은 애매한 애들도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0.9, 0.3 뚝 떨어지지만 얘가 0.5, 얘는 0.4 뭐 이렇게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지 이런 거를 이제 전략적으로 잘 선택을 해서 다양하게 분석을 하면서 분석은 한 번에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죠? 다 해보고 결과가 안 좋으면 또 처음으로 와서 돌려보고 빼보고 넣어보고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보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팩터 어널리시스는 우리가 사실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컬럼을 좀 종류별로 묶어서 줄이자. 그런데 내 맘대로 묶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이 묶어주는 대로 좀 묶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건 사전에 좀 알고 검정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요인 분석, 팩터 어널리시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